프로들의 스윙을 보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싶어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동작이 바로 상하체 분리입니다. 실제로 골프에서 유명한 엑스팩터 이론에서도 상하체 분리가 클수록 더 먼 비거리를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골퍼들이 상하체 분리 동작을 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하체 분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오히려 스윙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프로들처럼 자연스러운 분리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들은 상하체 분리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곳과 이곳을 분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요즘 이제 영상들이 잘 나와 있어서 특히 여자 프로들의 스윙, 슬로우 모션을 좀 많이 보게 되시는데 제 스윙을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운스윙 스타트할 때 이 골반과 하체가 굉장히 많이 열려 보이는 동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팔은 좀 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체가 열린 거에 비해서 팔이 안 따라와서 그걸 보시고 상체와 하체를 좀 더 분리를 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상체와 하체를 많이 분리시키는 동작을 한다기보다는 프로들은 결국 팔이랑 몸이 좀 더 잘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체가 아니고 팔이랑 몸.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보셨을 때 하체만 도는 게 아닌 요 갈비뼈가 있는 상체 몸통 부분을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좀 더 하체 돌 때 상체도 이 몸통도 같이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손이 뒤에 있고 요 하체만 도는 느낌으로 보여지실 수 있으니 너무 슬로우 모션을 많이 보지 않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체와 하체의 시퀀스가 더 잘 맞아야 결국엔 정타에 더 잘 맞아야 거리가 훨씬 더 쉽게 멀리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너무 하체만 돌아버리면 클럽을 잡고 있는 상체가 공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또 손으로만 치게 되는 스윙이 나오게 되실 거고 하체만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왼쪽 어깨, 상체도 같이 하체를 따라서 돌아주셔야 클럽이 공 쪽으로 잘 도달하면서 더 좋은 임팩트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체를 과하게 쓴다는 느낌보다는 이 상체,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의 어떠한 이제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끈에 뒤틀림 없이 다 같이 통으로 도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시퀀스가 나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막 덮어진다고 하면 자세가 이제 어깨가 이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저는 진짜 정말 너무 제가 좋아하는 동작이거든요. 어깨가 맞을 때 이렇게 덮어지는 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스윙할 땐 몸이랑 팔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옆으로 돈다고 손도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손은 밑으로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리가 되면서 몸이 옆으로 돌아가주면 진짜 좋은 건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몸이 옆으로 돌면 옆으로 돌아서 아웃인이 됐다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예 다릅니다. 약간 야구 자세만 봐도 몸 옆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채는 뒤에서 나오고. 근데 이 자세가 정말 거리 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자세거든요. 골프 칠 때도 몸은 옆으로 도는데 클럽은 뒤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면 몸이 뭐 덮어지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거죠. 몸은 옆으로 돌고 다 그렇게 배우시잖아요. 몸은 좌우 회전, 이제 손은 위아래로. 이걸 제가 조절할 수 있어야죠, 이걸. 네, 프로들이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몸과 팔입니다. 몸통은 오히려 한 번에 같이 회전하려고 한다고 하죠. 몸과 팔의 분리라는 것은 다운스윙 때 몸이 회전하고 팔은 아래로 떨어지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때 팔이 뒤에 남아있게 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상하체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상하체 분리 동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동작이 아니라 스윙의 순서, 즉 시퀀스가 지켜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한 채 억지로 상체와 하체를 비틀어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하체 분리 동작을 따라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디스크가 터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 이유가 바로 잘못된 부위를 억지로 회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체 분리라고 하면 척추에서 허리 쪽, 즉 요추가 회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위를 억지로 회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골프 스윙 중 상체의 대부분의 회전을 담당하는 부위는 요추가 아닌 흉추입니다. 해부학적으로 흉추는 약 35도에서 40도 정도의 회전이 가능하지만 요추는 구조적으로 약 5도에서 7도 정도밖에 회전하지 못합니다. 이 요추를 억지로 비틀어 상하체 분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앞의 설명처럼 몸과 팔의 분리를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요추가 아닌 흉추에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소율 프로와 김홍택 프로의 설명처럼 몸통은 오히려 동시에 회전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KLPGA의 노승희 프로 역시 그런 느낌의 다운스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죠. 저는 백스윙 탑에서 이 내려올 때 이 왼쪽 팔이 그냥 몸에 붙어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상체는 회전을 하나도 안 하고 하체만 빨리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왼쪽 골반이랑 왼쪽 어깨랑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백스윙 탑에서 이 전체를 열어주시는 느낌으로 하면은 좀 타이밍을 잘 맞추실 수 있고 또 턴을 하게 되면 헤드가 어쨌든 떨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턴을 하고 이 앞으로 나갈 때는 오른쪽 골반을 좀 공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이 몸의 타이밍을 잘 맞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하체 분리를 하라고 많이 하는데 상하체 분리를 하라고 하시면 너무 따로 몸이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통을 너무 분리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골반이랑 어깨를 하나로 생각하시면은 좀 타이밍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노승희 프로 역시 억지로 상하체 분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몸통을 함께 회전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스윙의 타이밍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운스윙은 하체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상하체 분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상하체 분리는 다운스윙에서 새롭게 만드는 동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백스윙에서 상하체 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스윙에서는 골반보다 어깨가 더 많이 회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상체와 하체 사이의 회전 각도의 차이, 즉 상하체 분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운스윙에서는 억지로 상체와 하체를 따로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그 각도를 유지한 채 함께 회전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몸과 팔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몸통을 동시에 회전하는 느낌을 가지더라도 팔은 자연스럽게 뒤에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 스윙에서는 하체가 먼저 리드하는 스윙이 되는 것이죠. 즉 프로들은 억지로 허리를 비틀어 상하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분리 상태를 유지한 채 올바른 순서로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핵심은 몸과 팔의 분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승희 프로는 몸을 회전하면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 몸과 팔의 분리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팔이 이렇게 다운스윙 때 힘을 쓰려다 보면 공은 앞에 있고 팔의 위치는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간격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공을 쳐야지 하고 이렇게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흔히 수직 낙하라고 하잖아요. 다운스윙 때 팔이 이렇게 딱 드랍되고 그리고 몸이 회전을 해서 공을 치면 얼마나 좋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러려면 다운스윙 때 팔만 이렇게 수직 낙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는 동안 몸을 써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몸이 팔이 잠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스윙 때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만 팔이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건데 팔을 쓰면 그 사이에 몸은 멈추고요. 몸을 쓰면 그 사이에 팔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손이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다운스윙 때 몸을 먼저 시작해 주셔야 그 흔히 분리라고 하죠. 그래서 팔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싶으시면 절대 팔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팔이 이렇게 힘 빠져서 중력에 의해서 딱 드롭될 동안 몸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야 이 동작이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 방법은 백스윙을 하시고 백스윙을 하는 게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 하고 둘에서 바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인데요.
여기서의 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둘 할 때 골반이 1cm라도 좋으니까 왼쪽으로 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팔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돌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몸과 팔을 분리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몸은 멈춘 상태에서 팔만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때 수직낙하라는 표현이 유행하며 엎어치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몸은 신경 쓰지 않은 채 팔만 아래로 떨어뜨리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스윙에서는 오히려 더 엎어치기 쉬워집니다. 황일림 프로의 말처럼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때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야 팔이 먼저 덤비지 않고 뒤에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일림 프로가 하나의 백스윙, 둘의 팔은 그대로 두고 몸만 살짝 회전하고 셋의 나머지 스윙을 하는 연습을 알려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둘 동작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백스윙이 완전히 멈춘 다음 둘 동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 동작은 백스윙과 다운스윙 사이, 즉 전환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백스윙이 완전히 멈춘 뒤가 아니라 백스윙 탑이 완성되어가는 시점에 이미 몸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전환 타이밍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가끔 트랜지션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이거를 신경 쓰실 때 백스윙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렇게 느끼시려고 하면은 조금 늦으신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이 다 간 다음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이제 끝날 때쯤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트랜지션의 느낌은 올라갔을 때 이제 하체가 조금 쓰이면서 시작이 되면 이쪽 부분이 조금 스트레칭 되면서 트랜지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이제 트랜지션 때 살짝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이제 스타트를 하시면은 하체가 먼저 시작되는 올바른 트랜지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샷을 해보겠습니다. 네, 송가은 프로의 설명처럼 중요한 것은 백스윙이 완전히 멈춘 다음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백스윙 탑이 완성되어 갈 때쯤 다운스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몸과 팔의 분리, 수직 낙하, 상하체 분리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트랜지션 타이밍이야말로 많은 골퍼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상하체 분리 동작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계속 의식하며 연습하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하체 분리 동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하체 분리는 억지로 만드는 동작이 아니다. 프로들이 실제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상체와 하체가 아니라 몸과 팔이다. 몸이 회전하고 팔은 아래로 떨어지게 하면 자연스럽게 상하체 분리 동작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 허리를 억지로 비틀려고 하지 말자. 많은 골퍼들이 요추를 억지로 회전시키며 상하체 분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 회전의 대부분은 흉추에서 이뤄진다. 몸통은 함께 회전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몸과 팔의 분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세 번째, 핵심은 트랜지션 타이밍이다. 백스윙이 완전히 끝난 뒤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 탑이 완성되어 갈 때쯤 몸이 먼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몸과 팔의 분리, 수직 낙하,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하체 분리까지 모두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연습하신다면 억지로 몸을 비틀지 않아도 프로들처럼 상하체 분리가 되는 탄력적이고 강한 스윙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